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사는 딘의 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세금 관련해서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새로 생겨난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ATO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옆에 제 아는 회계사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요 미라클 회계사무실의 다니엘 정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니엘 회계사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 7월 1일부로 달라지는 세금 신고 관련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LMITO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로우 앤 미들 인컴 텍스 옵셋이 중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 가지고 맥시멈 1,500불까지 텍스 환급을 더 해주었던 정책입니다. 작년 2022년 회계 연도를 끝으로 해가지고요 혜택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혜택이 어느 정도였죠? 개인당 원래는 1,500불. 네 맞습니다. 개인당 1,500불이었고요. 한 가구당으로 따지자면 한 3,000불 정도 앞으로 텍스 리턴이 더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3,000불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22 회계년도하고 23 회계년도로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의 소득이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텍스가 나간 것도 비슷하다 하시면은 이제 최대 맥시멈 1,500불까지는 환급이 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ATO에서 호주 국세청에서 이제 경고가 나왔다고 했는데 혹시 그 네.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렌트를 주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ATO 자체 조사 결과 한 10명 중에서 9명이 잘못 신고를 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렌트를 주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수입들을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ATO에서 이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이제 대출을 패키지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렌트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대출하고 개인 자가 차량에 대한 대출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가 집으로 살고 계시는 그 부분을 이제 투자용 부동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패키지로 론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자에서도 자가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자하고 이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자하고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묶어가지고 렌트용 부동산에 대한 지출로 이걸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 부분에서 이제 잘못 신고가 되어 있다. 그런 분들이 열의 9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뭐 그 외에도 이제 감가상각비 처리를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수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번 국세청에서 이제 제대로 잡겠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의 이런 비용이라든가 수입 관련돼 가지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신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투자용 부동산이나 개인 그 자가용 뭐 부동산이나 복잡하신 분들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ATO에서 이제 경고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제대로 잡겠다. 혹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이제 미스가 발견됐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나왔다. 그럼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페널티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지출 신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뭐 손실이 없는데 손실 처리가 한 10,000불 정도 됐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세금을 덜 낸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다시 뱉어내셔야 되고 그 세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이제 물어내셔야 됩니다. 하긴 이게 또 감사를 하다가 보면 뭔가 하나 걸리면 더 파보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근데 지금 투자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재택 근무 관련해서 네. 공제 혜택에 관련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도 재택근무 비용 클레임을 하시려면요 몇 가지 강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밖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재택근무를 비용 클레임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재택근무하면서 나간 비용이 있으셔야 돼요. 뭐 전기세라던가 아니면 가스세, 난방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원래 일상적으로 본인이 그 시간에 없더라도 그러한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클레임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스페시픽한데 근데 결국에는 호주 국세청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건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할 만한 서류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 네. 개인 입장에서 무슨 한 방에 전력을 얼마를 소모했고 네.
그 방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만 일을 했고 이런 걸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네. 이제 이런 재택근무 관련한 세금 공제 혜택을 거의 없애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어졌던 세금 혜택들을 간단화되었던 것들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코로나 때 있었던 혜택, 그 LMITO 사라지고 이런 네. 그 재택근무도 훨씬 더 이제 스트릭트해지고 뭐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닝 나오고 네. 지금 다 나쁜 소식밖에 없는데 좀 더 뭐 좋은 소식 같은 거 있나요? 달달한 소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스테이지 3 텍스 컷이라고 하죠. 이제 2024년 7월 이후부터 세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집니다. 세금 구간하고 그 세금 구간에 이제 적용되는 세율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보내주세요. 나 자료 찾기 힘드니까. 아 근데 그 네. 표가 미라클 어카운트 거기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네, 페이스북이랑? 맞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LMITO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늘어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4년 7월 이후에 적용되는 바뀐 세율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소득 구간별로 어느 정도 이제 텍스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식 관련돼 가지고요. 네. 이제 ATO에서 캐피탈 게인이나 로스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주식 같은 거라든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분을 하셨을 때 손실이 났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물건으로 교환을 하셨다던가 뭐 이거를 다른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셨다던가 바꾸셨다던가 하셨을 때 이때도 모두 다 이제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손실이 났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손실 나면 사실상 내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총 인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총 인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식이라든가 이런 비트코인 거래해가지고 나는 손실들은 다음 해로 이게 2월이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하네.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거나 아니면 비슷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개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났어요. 그럴 경우 이 이득에서 차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관련해서 이득을 보는 거네요.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래도 그게 내년으로 2월이 된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신고가 밀린 사업체 대상으로 이제 페널티를 면제해준다는 소식도 발표를 했다고 하죠. 개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비즈니스 뭐 PTY LTD나 파트너십, 트러스트도 가능하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밀린 세금 신고건들, 인컴텍스 신고라든가 아니면 GST 신고건들이 밀려 계시다면은 이번 올해 연말까지 신고를 하시면은 페널티가 면제가 됩니다. 사실상 반대로 말하자면은 올해가 지나면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페널티 면제를 안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이다. 네, 최후의 그쵸, 경고, 그쵸. 최후의 통첩 같은 이렇게 느낌이네요. 우리가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내에 다 신고를 하라 이런 의미죠. 우버랑 에어비앤비 같은 쉐어링 이코노미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죠. 우버나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소득이 그 쉐어링 이코노미 회사를 통해 가지고 ATO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보다 정확하게 본인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얼마만큼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때에 맞춰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요즘 우버이츠나 우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GST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BM만 있으시면 되고요. 따로 GST 리포팅 자체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요. 대신에 우버 드라이브 같은 거를 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 같은 것들 아니면 라이드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죠. 뭐 라이드 쉐어링 같은 거를 하실 경우에는 그게 디디가 됐건 올라가 됐건 아니면 우버 드라이브가 됐건 상관없이 GST를 등록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GST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3개월마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입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2023년 7월 1일부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가 한번 둘러봤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내 직종, 내 포지션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다니엘 회계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런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당장 7월 1일부터 바뀐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최저임금이 2불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21.38불이었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23.23불로
시급이 최저 시급이 오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금 슈퍼애니메이션도 작년까지 이제 10.5%였는데 올해부터 11%로 오르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건 계속 12%까지 해가지고 올라갈 건데요. 올해는 11%고요. 또 다음 회계연도에는 11.5%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회계연도는 12%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유학생들의 워킹 아워가 포트나이트 48시간으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워홀러 같은 경우에도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밖에 일을 못하게 됩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유학생과 워홀러들을 고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유념해서 피고용인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2023년 7월 1일 회계연도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훑어봤는데,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죠. 모든 뭐 워홀러, 유학생, 그리고 한인 교민분들 다 포함해서 각 직종별로 어떤 부분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직종별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